페이지 80페이지를 구독합시다. 명사의 종류, 그다음에 명사의 관용적인 문법, 관사, 그것만 다 세개 나와 있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수업 안 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별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뭐 다 아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좀 중요도가 높아졌죠. 왜냐면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서 성분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무조건 동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 부분에서는 관사나 단수복수 이것 때문에 되게 영작에서 5점짜리인데 깎여가지고 3점 받는다거나 2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몇 가지의 큰 틀을 잡아놓으면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꼭 외워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8개의 품사, 문장을 이루는 부품, 그게 팔품사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품사. 팔품사가 있죠. 이 팔품사는 부품이에요. 자동차를 이루는 게 부품이라면 문장을 이루는 부품은 품사인데 이 부품이 8개가 있죠. 과연 8개 다 말해봐. 몇 개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자, 명사, 동사, 대명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오, 완벽한데요? 잘 외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한 5개가 중요한 품사이긴 해요. 그 중에 이제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뭐 인정을 받지 못하는 품사였는데 이름명자, 사물이나 사람에 붙어있는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지요.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구어 역할을 하고 영어에 쓰는, 한국에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구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죠. 명사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명사의 종류는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방금 말한 것처럼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이렇게 쓰는 옛날 책들도 있어요. 산수가 가능하다, 가상명사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셀 수 없는 건 불가상,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영어 사전에는 이게 보면 셀 수 있는 것은 C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를 찾아보면 바로 이거 C, 이게 countable, 셀 수 있는 거. 그럼 셀 수 없는 건 U라고 적어져 있어요. uncountable 해가지고 셀 수 없다. 명령사전 같은 걸 보실 때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차이가 뭐냐?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뒤에다가 S 붙이는 거 가능해요. 복수 만들 때 S 붙입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붙이는 게 불가능해요. S도 붙일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S를 붙이냐 어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절대 또 어떤 명사는 좀 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를 붙일 수도 있고 어를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워터, 물이죠. 물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하지만 어를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식, 고유명사죠.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현식이가 여러 명 있으면 there are so many 현식스 이렇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아요. 글래스라고 하는 단어도 글래스는 유리죠. 유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요. 하지만 글래시스 많이 들어봤죠? 안경이라는 뜻도 있고 잔을 나타낼 때는 잔들이에요. glass 하면 유리잔 하나를 나타내기 해요.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고 없고가 그때부터 다 달라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는 단수, 복수, 붙이면 이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의미가 달라지게 따라서 셀 수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이게 countable 나오는 보통 명사하고 집합 명사. 붙일 수도 있고 복수 붙일 수도 있죠. S나 yes. 어를 붙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보통 명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rose 장미, roses 복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미라고 하는 종족을 다 나타낼 때 그냥 rose 하면 장미 해도 되고 roses 하면 장미 그래도 종족 전체를 다 나타내기도 해요. 장미는 빨갛다라고 하는 문장을 쓸 때 a rose is red 이렇게 되고 roses are red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를 붙이거나 s 붙이면 종족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집합명사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요. 집합은 뭐냐면 개개의 알갱이가 모여서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패밀리, 어디언스, 팀 그다음에 커미트 정도가 시험에 한 번씩 간혹 나오긴 해요. 이거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집합체를 하나로 보면 단수, 구성을 강조하면 복수. 그래서 my team, 내 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할 때 이때 이 팀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팀 전체, 팀명을 나타내는 거. 그때는 한 팀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S가 붙는 거고, 내 반은 모두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반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반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거지. 구성원이 마음 따뜻하는 거지. 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따뜻하진 않죠. 그럴 때는 이제 R을 나타내는 거죠. 패밀리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은 대가족이다. My family is big이죠. 만약에 my family are big 하면 뭔 말일까요? 가족들 구성원들이 등치가 가족하는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ople, the police 이런 단어들 호출이는 가금이에요. 우리가 흔히 잡아먹는 닭고기 같은 것도 나타내는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한 번씩 나온 적은 있는데 거의 몰라도 될 거예요. people이나 the police는 복수로 취급해서 복수동사 people에 s가 안 붙었는데도 people are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폴리스도 마찬가지. 경찰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terror, people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상식 people에다가 s를 붙이면 이때 people은 뜻이 뭐가 돼? 사람들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There are many people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peoples in China.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 There are many people 해야지. peoples 안 하죠. 민족? 그렇죠. 민족. 이때는 이게 민족들이라는 뜻이에요. people의 뜻이 민족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중국 내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s에 또 S가 붙죠. 단어가 이게 참.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people이 국민, 민족들일 때는 보통 명사처럼 즉 보통 명사라면 어를 붙일 수도 있고 s를 붙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왔네. There are many people in Asia.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해안은 한올 뜻일 때는 보통 명사로 취급해서 그냥 머리카락 원래 해안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긴 해. 하지만 엄마 흰머리에다가 세월 뽑아드렸다 하면 뜰이 graying hairs 할 때는 따로따로 뽑힌 머리카락은 셀 수도 있어. 보통 명사죠. 대부분은 그냥 그는 그레이 헤어를 가지고 있다. He has gray hair. S 붙이지도 않고 여기도 안 붙여요. 근데 궁금한 게 헤어같이 막 모래 알갱이라든가 소금 알갱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래가 영어로 뭐죠? 샌드죠. 샌드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이건 S도 붙이지 않고 O도 붙이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좀 달라요. 되는 게 있고 안 돼 있고 해야는 되는데 샌드나 모래 이런 거 알갱이 하나로 왜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요거는 불가산 명사 uncountable noun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고추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물고추. 여러분들 물고추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물고추 모르죠? 물고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모든 집이 김치를 다 자기 집에서 담궈 먹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담궈 먹을 때 양념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믹서기가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전빵 지금으로 따지면 매점이나 슈퍼마켓에 큰 믹서기가 있어요. 전기 꽂아가지고
공업용 믹서기 같이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막 배추 절이고 막 준비하면서 아들 봐봐 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마늘, 고추, 파 해가지고 이번에 소쿠리를 하나 줘요. 야, 그게 물고추야, 물고추. 그래서 물을 막 부어요. 야, 이거 가가지고 야 물고추 좀 갈아갖고 와. 그거 들고 이제 가요. 전방에 가면 아줌마가 왔냐? 뭐 잘할게. 그래서 그걸 문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고추 가루, 고추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져갔던 그 배야에 담아주죠. 이거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버무려가지고 하는 걸 무고추라고 하는데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는 말은 s도 못 붙이고 어도 못 붙이다는 거죠. 고유명사 아까 내가 말했죠. 사람이나 삶, 강, 건물, 지명, 이름 셀 수 없는 명사로서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쓰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Mary 사람 이름이죠. Paris 대문자로 쓰여있죠. 그리고 Mary, Perry 이렇게 안 쓰죠. 일상적으로 그럽니다. 하지만 이 제인도 마찬가지인데 제인 두 명이 있어. 그때는 당연히 두 명 제인들 그때는 당연히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드는 사실 포드가 뭐게? 자동차 회사 이름이지만 원래 포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포드 회사를 만든 사람 이름이 포드예요. 그럼 사람 이름이니까 어를 붙이면 안 되겠네. 에스도 묻고. 근데 포드는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포드가 뭐게? 포드 한 대. 그렇죠. 포드 자동차 한 대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를 정통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기 때문에 포드를 많이 부릅니다. 물질명사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시험에 나왔던 거죠. 물질명사의 수량 표시에서 뭐 단위명사,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물질명사는 우리나라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또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쓰임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는지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의 설명 방식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설명 방식이 좀 마음에 들어요. 물질명사는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도 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자리가 있죠. 많은 자리 쭉 찢어서 이만큼 있어. 이거 뭐냐 하면 이것도 많은 자리긴 하죠. 그죠? 물이 있어. 물을 한 숟가락에 떠났어. 이거 뭐냐? 물이죠. 그죠?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도 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나는 그 설명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그러면 이게 물질명사인지 잘 개념이 안 잡혀요. 머니가 물질명사인데 일정한 형태가 없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물은 형태가 없다고 쳐도 퍼니처 형태 있죠. 퍼니처 가구거든요. 근데 가구도 물질명사예요. 웃기죠. 그래서 퍼니처는 시험에 잘 나와요. 퍼니처 하면 어도 안 붙이고 s도 안 붙여요. 모든 명사는 어를 붙이든 s를 붙이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퍼니처는 안 붙여요. 왜? 물질명사니까. 워터도 그렇죠. 워터스 안 쓰잖아요. 영자가 이름을 조심하셔요. 그래서 물질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나 어를 붙일 수 없고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is, 단수 복수, 수일치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 퍼니처 막 하면 전에요. 가구에 포함되는 테이블이나 소파 같은 거에 쓰고. 그렇죠. 근데 퍼니처는 셀 수 없지만 소파는 셀 수 있어요. 머니는 셀 수 없지만 달러는 셀 수 있어요. $2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much, little, so many, no 이런 걸 써서 양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uch, little, many나 few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썸은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명사 할 때는 수 단위명사 이거 이제 중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선생님 물 두 잔 영어로 뭐예요? Two glasse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물질명사에는 s를 붙이지 않고 단위에다 s를 붙인다라고 하는 걸 주무시겠죠. 뭐 가구 하나하는 용어로 뭘까요? furniture 안 된다고 했죠. 뭐 piece라고 하는 것이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점이라는 뜻이죠. 왜 가구만 이런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억지로 가구에서 문자가 딱 되면 이게 뭐냐 하면 가구죠. 가구에서 문자가 딱 되면 이게 뭐냐면 나무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퍼니처를 외워놓으시면 좀 편하다. 자, 근데 뭐 와인도 원래는 셀 수 없죠. 와인 셀 수 없지만 they say apply to wine 하면 여기서는 이제 와인의 종류라든지 와인의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의 와인이 있다. 그 브랜드를 나타낼 때는 또 셀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애매하죠.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가지고 라이팅을 할 때는 저런 거 듣고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GRE 시험이라고 나중에 대학원 외국으로 갈 때 그런 시험에서는 좀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내가 중학교 때 추상명사 배우면 머릿속에만 있는 명사,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관사 붙이지 못하고 복수형도 없지만 구체적인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람이나 행위, 경험, 기회를 나타낼 때는 보통 명사 모두 붙이고 있을 때 붙여요. 그러니까 success 하면 성공 만들 수도 없죠. 그죠? 하지만 success 하면은 성공한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your performance was a success. 너의 공연은 성공이었어. 성공한 공연. 이때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너의 공연은 성공이었어를 영어로 해봐. 이때 어를 쓸지 안 쓸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Jane has done me a kindness. kindness는 친절이니까 원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친절이 아니죠.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Jane has done me. 제이는 나에게 친절한 행동을 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의 종류,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각각의 명사의 종류와 그다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는데 나중에 문제 푸다가 틀린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아까 말했죠. 이건 이제 독해할 때 우리가 종종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거 불임실하게 요즘에 독해를 많이 하시니까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it is of importance to follow the rule. it 가주어 to 진주어죠. 관우야 이거 해석해줘. it is of importance to follow the rule. it 가주어 to 진주어.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많이 봤죠, 여러분.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 이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영어로 따지면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으로 따지면 1번 문장이 고풍스러운 문장이에요. 더 영어화된 문장? 영어는 명사화된 표현을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가 격식이 더 있는 더 유식한 애들이 쓰는 영어예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여행했다. I traveled around the world. 이거죠. 근데 격식을 차려가지고 좀 더 영어식으로 하면 I make a trip. 트립이라고 하는 명사를 써가지고 make a trip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make a trip을 써요. travel이 여행하다는데 make a trip. 근데 make a trip이 더 영어식 표현입니다. 여기도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of importance라고 하는 of 명사. of 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of wisdom 하면 지혜의가 아니고 지혜로운. of courage 하면 용기의가 아니고 용기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알 거예요. of value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it is helpful 도움이 돼. 근데 영어에서는 it is of help 그러면 그것은 도움의 뭔가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시험에 나왔죠. of no use 하면 useless. 그래서 이것은 쓸모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동명사의 관용적인 용법 할 때 it is of no use to 부정사, it is no use ing 할 때 나왔어요. useless 쓸모없는. 그다음에 뭐 이때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He did it with ease. ease는 손쉬움, 쉬움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말일까? He did it with ease. 그러면 그것을 쉽게 해냈다. 쉽게 냈다. easily 하면 되는데 with ease라고 하는 명사형 표현. 이게 원래 영국식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영국은 또 재밌는 건 유럽이잖아. 유럽은 독일 문법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해가지고 독일식 잔재죠. 독일식 잔재가 아니고 유럽식 잔재라고 보면 돼요. 영어가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우리는 미국식 영어에 익숙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익숙한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식 인토네이션이나 어휘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고급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기는 좀 부족하지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있더라. 언퍼포스는 수거로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언퍼포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서 purposely,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온 김에 단어 하나 더 알아봅시다. 의도적으로가 D로 시작하는 게 뭐 있게? deliberate. 오히려 알아두세요. 의도적으로. deliberate. 단어 독해할 때 자주 나온다. purpose, purposely, on purpose, deliberately. by accident는 뜻이 뭘까요? 수미 witnessed the scene. 수미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by accident 하고. 무슨 말일까요? 참고로 땡. 갑자기 땡. accidentally 하고 똑같은데 이건 뭘까요? 그냥 accidentally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히도 똑같잖아. 이거 똑같은 게 by chance라는 표현도 있어요. by chance. 이것도 우연이라고 뜻이랍니다. 어휘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in haste는 서둘러서, hastily 서둘러서 똑같아요. 이건 다 수거처럼 외우면서 단어 서둘러서, 서둘러 이런 말이죠. with fluency, 이것도 작용, fluently 유창하게, with care, carefully 신중하게, with patience, patiently 인내심이죠. patiently. 이게 예전에 이게 patiently를 서술형으로 쓰겠구나 한 단답형 시험 문제가 몇 년 전에 어디 나온 적이 있어요. 본문에는 with patience라고 나왔는데 밑에 영작을 해가지고 빈칸에는 patiently로 부사로 만들어가지고 하게끔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뜻을 했는데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죠. 하나를 하나만 줘놓고 with patient에서 인내심 있게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유의 문제들은 많이 나와요.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품사를 바꾸게끔 하는 것들. on time은 제 시간에 punctually 정확하게, 정각이라는 뜻, 정각에. on occasion, 이 시험 잘 나온다. on occasion, occasionally는 뜻이 뭐게? 때때로, 때때로. 이거 같은 건 이것도 하나 알아보세요. at times. 수거들이군요. by luck, 다행이고. by mistake, 실수로, mistakenly. by mistakenly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예전에 그 어디냐, 경찰대학교 시험 문제 엄직스 짜증나는 거죠. 물론 학교 시험에도 넣으면 넣을 수도 있는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험 문제는 솔직히 시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내가 풀어도 100점 못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풀어도. 왜냐면 그 지문을 공부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나도 100점 못 맞아요. 최근에 저기 석상고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40번 모의고사 40번 문제가 항상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의 40번 문제. 지문 나오고, 지문 나오고 밑에 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나오고, 그거? 밑줄 2개 띡 그어놓고 이 밑줄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1번, 뭔 단어, 2번 해보죠. 빈칸을 요약문 완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석상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지문을 주고 이 요약문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여기 있는 단어 5개를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5개 단어 적어놓고 이 단어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2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요약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를 5개를 줘놓고 이 단어 5개를 활용해서 23개의 단어로 이 문장을 요약하시오. 6점짜리. 이거 맞춘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석상 100점짜리 없죠. 나도 못해요. 요약을 할 수는 있지만 23개의 단어로 여기 있는 단어의 유형을 변형시켜가지고 이걸 외우면 맞추겠죠.
누가 외우지 못하죠. 근데 외우는 애들도 있어. 서울대가는 거 실제로 어떤 애들 한의대 한 애들 외워요.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는 얘들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40번 질문은 밑에 걸 외워요. 그래가지고 맞춰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야. 언어는 되게 나은데.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인내심과 애큐레시, 정확도와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독하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독하게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법 조문은 정확하게 토식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의사가 영어를 잘 필요는 의사는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배우는 영어의 모든 책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쌤도 아는 원장님들 만나보면 맨날 부러 나는 원장님 부러워요. 영어 잘하잖아. 맨날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모든 책을 영어로 다 했지만 그 의학 용어만 알죠. 처방전에 막 쓰잖아요. 다 영어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세요. 다른 건 모르죠. 말을 못해요. 그럼 의사가 영어를 잘 표현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모든 뼈와 약과 근육과 모든 그 용어를 영어로는 다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암기력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all 추상명사. 이것도 this all kindness 매우 친절하다. 대충 느낌 오죠? 이거 꼭 이렇게 막 외워서 kind itself 이렇게 선생님 때는 이거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직관적으로. all ear도 대충 this all ears 하면 뭐예요? 뒷돼지만 있다니까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attentive, 집중을 잘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ll thumbs, 이건 하나 알아놓으세요. all thumbs는 상식적으로 그는 모든 엄지다. 엄지. 자,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10개 다 엄지손가락이면 뭘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재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학교 시험에 다른 같은 거죠. attentive란 단어도 예전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 시험에 학교 예전에 다 외워놨는데 저기 교정인가? 거기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 다음 명사의 기능 전환, 단수 보통, 더 단수 보통, 종족 대표. 아까 내가 말했죠. 상어는 어떠한 동물이다 할 때 sharks를 써도 되고 shark를 써도 상관없다. 하나 더 붙이자면 더 shark를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어느 걸 쓰나 다 종족 대표. 상어 전체를 나타낸다. horses, 말은 뭐뭐한 동물이다. a horse, the horse 다 된다는 것이죠. 틀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더 보통명사는 추상명사를 갖는다. 더 보통명사. The pen is the mightier than the sword. mighty는 힘이 센이라는 뜻인데 펜은 칼보다 더 힘이 세다. 이때 펜하고 칼하고 싸운 건 아니죠. 그 힘, 추상적으로. 그래서 the mother가 모성애를 나타내거나 the father가 부성애를 나타내거나 the beg가 거짓 근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독해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써먹어야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가슴 속에서 the mother가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The mother rises in her mind. 이런 엄마가 마음속에서 오르고 있다. 엄마가 푸고 오는 것도 아니죠. 모성애가 끌어오른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이건 이제 유추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 이름은 뭐뭐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뭐 같은 사람. 미스터 브라운. 미스터 브라운은 사람 고유명사니까 붙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야?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came to see you. 자, 네 없을 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왔더라. 너 찾아왔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를 안 붙여도 미스터 브라운 씨가 왔어. 근데 어를 붙이는 건 뭘까요? 어를 붙이는 건 이건 부정관사거든요. 붙일 때가 안 붙일 때 뭔 차이 있을까요?
이건 실은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브라운 씨가 너 불렀어 미스터 브라운 이렇게 미스터 브라운 이렇게 얘기했어. 알고 부르고. 그렇죠. 브라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미스터 브라운 씨가 왔어. 그래 브라운씨였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브라운이래. 그때는 부정관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디테일한 것이니까. 여러분 대충 느낌 오죠? 근데 이런 관사 하나 가지고도 디테일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필수 그의 희망은 투비한 모차르트가 되는 것이다. 모차르트 될 수는 없죠.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를 나타내게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수업 1학기 때 배웠던 거죠. 더 김씨는 김씨네 부부란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사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장 쭉 풀어보시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방금 했던 거 녹화 안 했다.